이 우파 보수로 불리는 사람의 주로 문제점을 제가 지금부터 좀 나열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이야기는 이런 자리에서만 할 수 있죠. 이런 자리만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한국의 이 우파 세력이라고 하기는 참, 이 우파 좌파 말을 제가 좀 안 쓰려고 하는데, 자유진영이라고 그럽시다.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이 사람들은 그 수준이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번 3월 9일 선거처럼 이 팬데믹 현상에서 선거가 있어가지고 우파가 좌파로부터 정권을 가져온 예가 거의 없습니다.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니까 국가의 개입, 국가의 영향력이 늘어나니까 좌파가 득세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10조를 뿌리는데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00만 명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10조를 뿌리는데도 그게 결국 안 넘어갔습니다. 소상공인이 안 넘어갔다 이거죠. 소상공인이 올해 윤석열 후보를 아마 그 차이가 이재명 후보보다 한 5%, 6% 차이로 더 많이 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긴 겁니다. 이 정도로 맨정신을 가진 보통 사람들, 보통 시민들 세계에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유권자들보다 우리가 수준이 높습니다. 그 3월 10일 개표할 때 그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새벽 한 2시 반 넘어서 KBS가 윤석열 당선 확실 나왔어요. 그 1시간 뒤죠. 이재명 후보가 나와가지고 깨끗하게 승복을 했습니다. 또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얼마나 근사합니까?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는데 딱 개표 끝나지도 않죠. 당선 확실하자마자 1시간 만에 깨끗하게 승부를 받아들이는 것, 이거 굉장한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걸 보고 미국 기자들이 그랬어요. 미국보다 훨씬 낫다. 트럼프는 엄청난 차이로 졌잖아요. 그때 한 800만 표 차이로 졌습니다. 2020년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또 선거인단에서는 뭐 그보다 더 큰 차이로 졌죠. 저놓고도 부정선거로 졌다고 거짓말하고 소송 끌고, 그 다음에 1월 6일에는 선동을 해가지고 자기 패거리들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사당으로 쳐들어가가지고 6명이 죽고 지금도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미국 기자들이 감탄을 했습니다. 야, 한국 정치 정말 깔끔하게 정리하네. 치열하게 싸우면서. 그런 칭찬을 받았던 한국의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우파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도 그건 절대 우파 전체를 보고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우파 지식인이라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우파 지식인에 들어가겠는데 비판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의 수준은 굉장합니다. 10조 뿌려도 맨정신 유지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고맙죠. 저는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는 걸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해방둥이니까 한국 현대사에서 기성세대에 속하는데, 우리가, 그리고 우리보다도 우리 선배 세대, 20년대, 30년대생, 10년대생, 이 사람들이 그 고생을 하고 만든 이 나라, 이 역사를 문재인 5년 동안에 우리가 도둑 맞을 뻔 했잖아요. 소매치기 당할 뻔 했잖아요. 아니, 역사에서 지워질 뻔 했잖아요.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인정 안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생일이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사생아가 됐습니다. 그거 말고 수도 없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파괴하는 것, 그게 뭡니까? 결국은 그게 극적 운동권이 바라는 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파괴함으로써 한반도 전체의 민족사적 정통성은 김일성 세력에 있다 라고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역사가 완전히 물구나무 서기를 해가지고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서 남로당이 일으킨 무장폭동,
4.3 사건도 문재인의 입을 빌리면은 그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먼저 꿈을 꾸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고, 북한군을 주적으로 보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게 다 우리가 이룩한 이런 위대한 문명의 영혼을 훔침으로써 헛개비로 만들려고 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헛개비, 영혼이 빠지면 그 헛개비 아닙니까? 얼 빠진 존재가 뭐 아무리 잘 살아도 그건 뭐합니까? 그 시도가 결국 국민들의 결단에 의해서 스톱이 된 거죠. 그래서 살맛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역사를 다시 이어가게 됐다는 감동을 받습니다. 이어가게 됐다. 이제 자랑스럽게 이승만, 박정희를 이야기하고,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으면 몇 년 안에 국립현충원에서 이승만, 박정희 무덤 파내자는 이야기 안 나왔을까요? 그게 고맙다 이겁니다. 고맙습니다. 참. 윤석열 후보에게 고맙고, 속지 않는 유권자들에게 고맙고, 또 다른 하나, 세계에 대해서 떠들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연인원 180만 명을 보내가지고 5만 4천 명이 전사하고 10만 명이 부상한 미국 사람들에게 이제 얼굴을 들 수 있게 되었다. 또 문재인 정부 등장했을 때 제가 잘 아는 일본의 보수 인사가 사석에서 저한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상, 한국은 일본 따라잡으려고 하는 건 그건 무리입니다. 한국은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이 너무 위대해가지고 국민 실력보다도 이렇게 발전했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섰으니까 그냥 본 실력대로 갑니다. 한국 실력대로 가면 어디냐? 말레이시아 정도 하면 만족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말레이시아가 어디 나쁜 나라입니까? 근사한 나라입니다. 꿈이 너무 야무졌다. 그런데 이제 제가 큰 소리 치게 됐습니다. 이번 선거를 보라고. 일본 민주주의 못지않다. 어떤 점에서는 일본 민주주의보다 더 역동적이다.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고마우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전제를 하고 우리 보수 지식인들이 그동안 뭘 잘못했느냐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